하트 관계를 심화하는 4가지 방법 장면. 3개월 후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할머니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합니다. 요가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난 김영숙 할머니, 이정희 할머니와는 이제 단짝이 되었습니다. 수업 끝나면 항상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어요. 화요일엔 독서 모임, 수요일엔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 목요일엔 서예반, 금요일엔 새로 생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믿기시나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던 할머니가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발견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참 늙었네. 누가 나 같은 노인네랑 친구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누굴 만날까?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보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설렘이 있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할머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4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베푸는 마음이에요. 친구를 사귀려면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면 요가 수업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맛있는 떡을 사면 독서 모임에 가져가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이렇게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생각을 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이 좋으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돌아옵니다. 언젠가는요. 5번째 비밀은 경청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내 이야기만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요. 하지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걸 원한다는 걸요. 그래서 할머니는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날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바로 깊은 우정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대화할 때 70%는 듣고 30%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될 겁니다. 6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머니는 절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면 미리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나는 안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소홀히 하게 되죠. 내가 안 가도 별 상관없겠지, 늦어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7번째 비밀은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데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아.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피곤해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힘든 일은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자식 걱정도 되고.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의식적으로 밝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TV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
손주가 한 귀여운 행동, 오늘 맛있게 먹은 음식,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자기 실수도 웃으며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았어. 이렇게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요즘 시대엔 스마트폰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스마트폰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가 수업 친구들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안부도 묻고 재미있는 사진도 공유하고 만날 약속도 잡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래요? 이렇게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며 이야기도 하고요. 물론 직접 만나는 게 최고지만 자주 못 만날 때는 이렇게라도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실제로는 안 만나면 그건 진짜 인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얼굴 보고 손잡고 함께 밥 먹으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머니가 발견한 또 하나의 비밀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비슷한 나이 또래분들하고만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걸 도와주고 육아 경험담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와도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배우는 게 많더래요. 젊은 분들한테는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우고 할머니는 인생 경험을 나눠주고 세대가 다르다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나이의 친구가 있으면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60대 친구, 70대 친구, 80대 친구도 있고 40대, 50대 친구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그게 친구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도 거절당한 적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는데 무시했고 어떤 모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상처받았어요. 나한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순 없어.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렸습니다. 넷째, 먼저 베푸는 마음. 다섯째, 진심으로 경청하기. 여섯째, 약속 지키기. 일곱째,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 이 7가지 비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내용이네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보세요. 옆 사람에게 작은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 후면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할머니가 어떻게 깊은 우정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